이재명 대표 의원님은 꽤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초반에 1위 선두를 달리다가 급추락하고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전당대회 당시 정봉주 전 의원 연설 때는 이런 야유와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보고도 못 붙여가는 게 쉬운 길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난주를 정 만든다면 그래 한번 제대로 만들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정봉주 같은 최고위원 한 명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호 3번 정봉주 후보 득표율 11.70%, 기호 6번 이은주 후보 득표율은 12.30%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단상에서 정견 발표할 때 야유와 마지막 이은주 최고위원의 표정으로 어제 전당대 최고위원 그 단면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올라온 동아일보의 보도를 한번 저희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정봉주 후보,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는 다시 뵙겠다. 지지자들의 여러 성원 잊지 않고 본인 잘 돌아오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정봉주 전 의원과 가까운 야당 관계자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거 막판 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에 인해 패배했고 또 한 사람 얘기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경기도 라인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특정 후보 찍어야 된다며 전화 돌리거나 전국 돌아다니면서 좌표 찍겠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많이 서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정봉주 후보가 한번 공천을 받을 뻔하다가 막말 논란들이 있어서 공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상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김준혁이라든지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 그렇게 과한 것이냐, 왜 정봉주만 공천이 취소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당대표일 때 교육연수원장 자리를 줄 정도였기 때문에 실상은 어떠한 좀 측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당에서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측근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사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당원들이 많이 실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저는 앞으로의 모습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막판에 이재명 명파리를 본인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잘하시던 것이 방송이었잖아요. 낙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분인데 그러면은 이제는 최고위원이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저는 방송 같은 것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경기도 라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본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기 전당대회 과정에 있는 저 많은 당원들이 야유를 하는 모습이 전화 받고서는 야유했다라고 보기에는 정봉주 의원이 그동안의 발언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본인은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면서 스스로에게 씌우면서 이재명에게 어떤 핍박받은 이미지로서 향후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 전당대 기간 내내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그래서 뒷담화 논란이 불거졌고 이재명 이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명파리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렇게 한 게 오히려 후폭풍, 강성 지지자들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정봉주 전 의원인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모르겠어요. 정봉주 전 의원의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 전 의원과 가까운 야당 관계자들의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거의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본인이 탈락한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를 개발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본인이 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저는 이 정봉주 의원의 그동안 정치 역정을 쭉 보면 사실 야당의 팬덤,
예. 그다음에 어떤 막말, 그다음에 낙곰수라는 어떤 이런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예. 이걸 제일 먼저 한 분이 바로 이 정봉주 후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실상 야당의 어떤 저런 팬덤 문화를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또 수박이라는 말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바로 저는 정봉주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 역으로 자신이 처음 만들어놨던 것들을 역으로 다 본인이 지금 경험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본인과 함께 낙곰수를 했던 김용민 씨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정봉주 절대 찍으면 안 된다 막 이런 방송들을 유튜브로 굉장히 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지들도 사실은 정봉주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본인의 어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본인이 시작했던 저런 어떤 막말 이런 것들이 다 또 본인한테 되돌아오는 이런 현상일 겁니다. 예. 특히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이 경기도 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정진상, 김용 씨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강유원 씨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더민주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했던 예. 한총련 세력과 예전에 어떤 성남 팀들이 합쳐진 게 이제 경기도 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최근에 정진상 씨가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는 뭐 이야기도 소문으로 나돌고는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선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정봉주 전 의원과 가까운 야당 관계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이 정봉주 의원 측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 물밑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봉주는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 아마 최근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꽤 반 정봉주 운동을 꽤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 조직적으로 자신을 낙마시키려 한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문제는 제가 봐도 이번에 이 정봉주 의원의 발언 자체가 예. 아마 당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수위가 넘어서는 명팔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여론조사 이런 데서도 크게 선전을 못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경기도 라인이 정봉주 전 의원 최고위원 후보 낙선 운동했다라는 취지로도 이 보도는 읽혀서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 전 의원이 어제 SNS 같은 경우는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고 다시 뵐 날을 기약한다. 그래서 뭐 댓글에는 또 다신 뵙지 맙시다. 당신 끝이야 이렇게 격앙된 지지자들의 얘기도 있던데 아까 두 보도를 연이어 봤는데 뭐가 정봉주 전 의원의 진심입니까? 일단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개입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면 배후에서 뭐 개입을 했다는 것이 뭐 의심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예. 본인이 후보인데 개입을 한다는 것은 엄청 성립되지 않고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한동훈 팀이 있었던 것처럼 명석한 뭐 이재명 팀이 있는 것처럼 일종의 전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당원들이 저는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봉주 후보가 낙선한 가장 큰 이유는 명팔이도 있지만 예. 아무래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다. 이 말들이 당원들이 느꼈을 때는 아 지금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분열이 일어나겠구나. 이 전투의 기본적인 전략이 뭡니까? 아군은 결집하고 적군은 분열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부터 분열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공포감이 저는 정봉주 후보를 6위까지 떨쳐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당대에 개입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보도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정지현 의원과 가까운 야권 관계 제가 이제 수식이 좀 많아서 좀 부럽기만 합니다만 경기도 라인이 뭔가 입김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위 말씀하셨던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경쟁자였던 정봉주 전 의원 최고위원 후보 한때 선두였다 1위였다가 이제 6위로 급추락했기 때문에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이 결국은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뭐라고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성춘 부의장님. 앞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집단 지성이 발휘된 거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탈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집단 지성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이 분명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심판적 투표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싶은 것은 사실 정봉주 후보니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5등을 버텼거든요. 근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6등,
그리고 대의원 투표에서 7등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탈락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의원 투표에서 이재명 대표도 거기서는 75%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대의원 투표를 한 사람 중에 25%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래도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기준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라는 건데 그런 분들로부터 7등을 받았다는 것은 정봉주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 리스크 그런 것들이 컸다고 봅니다. 뭐 설화 리스크.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과거에 일으켰던 그런 설화 리스크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들이 어떨 때는 뭐 솔직함 때문에 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독이 되는 것처럼 당에게 뭔가 리스크를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대의원들이 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봉주 후보가 좀 스탠스를 어중간하게 잡았어요. 뭔가 그렇다고 해서 친명인 거냐? 그렇다고 해서 비명인 거냐? 뭔가 어중간한 스탠스를 잡으면서 비명, 뭔가 다양한 목소리를 선택하겠다는 대의원들도 이거 그렇다고 해서 스탠스가 명확하지 않은데 하면서 표를 안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리당원들의 뭔가 집단지성, 뭔가 심판적 투표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결국 대의원 투표의 결과를 봤을 때는 정봉주 후보 개인의 그런 뭔가 자질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한 그 요인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일제히 정봉주 전 의원 탈락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민석, 많은 당원들이 종합적 판단 지혜가 담겨 있다. 분열하지 말라는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작용했다. 김병주. 그리고 바깥의 심각한 상황에 전념하는 메시지다. 결국은 당원들이 옳고 지혜에 담겼다. 집단 지성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최고위원회 당선된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선두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급추락한 반면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전현희 의원 최고위원회 2위로 입성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억울하게 죽은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그런 발언할 자격이 당연히 없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실패한 줄 아세요? 김건희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중 윤석열 국힘이 저보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사과해야 합니까? 전현희가 싸우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전당대회 투표 날 이현정 의원님 본인이 직접 연단해서 저 정도 얘기 뭐 살인자 표현에 대한 대통령실 공식 사과 요구를 얘기할 정도면 본인도 전당대회 2위까지 올라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저 살인자라는 표현을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아마 그날 사실은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였습니다. 근데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정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국민권익위의 이 국장 관련된 극단적 선택 관련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다 이제 계산된 저는 발언이 아니었던가. 그 결과를 보면 전현희 후보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영리한 선거 전략을 폈다. 그리고 어떤 당원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저렇게 연설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그러나 본인은 끝까지 이 발언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본인의 득표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반윤 대통령 어떤 정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마 자극하면서 6등에서 2등까지 치고 올라가는 아마 그런 기염을 토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전현희 최고위원회 두고 정치를 하는데 발목을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발언 자체가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실도 공개 사과라고 다시 요구를 했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국회의원이 본인이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표를 얻었다. 당장은 최고위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 정치인 전현희의 어떤 발목을 잡는 저는 중대한 어떤 발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제 전당대 끝났고 일단은 2위로 급상승한 뒤에 이제 최고위원회 입성을 했으면 물론 전당대회 때는 이 표현이 직간접적으로 얼마만큼 득표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이 돼서 본인이 일단 이렇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더 강경해지는 거 아니냐 전현희 의원이.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좀 더 부담이 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전현희 의원이 평소에도 발언 자체가 과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검사 탄핵 표결에 불참을 했다. 이걸 네거티브 공격을 상당히 당내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에 뭐 2위, 3위 정도를 고수하다가 6위까지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당내 선거가 과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저러한 발언이 나왔고 그게 조금 전략적으로 조금 통했기 때문에 2위로 올라왔는데 예. 이분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한 말은 하지 않고 또 전당대회가 끝났으면 이 당신과 민심의 거리감을 좁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격한 말은 요즘 정치에서 중도층을 확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전현희 의원이 앞으로는 그런 과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듣기에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럼 그게 전당대회용 아니었는지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사실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그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것도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성급히 인정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전당대 내부 기류 어제 저희가 막판 변수들에 대한 발언들 각 최고위원 후보들의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물론 연임을 압도적인 득표를 했습니다만 조만간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저는 유죄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들이 야당 대표 죽이기 위해서 탈탈탈 떨고 없는 제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이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저는 뭐 겁니까? 그런 사항은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란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예.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미리 형에 대해서 특정 이상 형이 선고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부연 설명을 먼저 할까요? 한 3주 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있고요. 9월 6일. 그리고 한 3, 4주 뒤에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결심 공판 끝나고 한 10월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등 위증교사 혐의 10월 중에 1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자 10월 중에 나올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강지연의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실제로 김병주 최고위원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엄죄도 만들면 재판부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게 지금 아마 판사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뭐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10월 정도에 나올 선고에 있어서 일부 유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포석을 먼저 까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9월에는 2가지 사건에 있어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그리고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와 관련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이 2가지 혐의이고요.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있어서는 30일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병량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KBS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것인데요. 김병량 시장의 당시 비서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어떤 회유를 당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자백을 한 바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박정훈 의원이 이 내용은 사실 녹취 그 로그로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자기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박정훈 의원이 녹취 파일, 로그 그 목소리 자체를 최근에 국회에서 한번 튼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들었을 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어조라든지 느낌이 또 제대로 얘기 안 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느낌을 혹시라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한번 검토하고서는 기억을 상기시켜 봐라라고 합니다. 근데 위증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그때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어떤 그 생각을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피고인인데 대담하게도 증인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잘 기억해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지금 두 가지 사건이 9월에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건은 보통 한 달 정도면 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서 조금 더 봐야 한다고 하면 2달, 그렇게 하면 10월 아니면 11월 정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성춘 부의장님, 이 또한 듣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는데 만약에 유죄를 내리면 재판부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재판부 압박하는 건 아닌지 아까 강전혜 변호사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최고위원 당선증에 뭐 잉크도 안 바른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런 말씀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이고 당원들에게는 뭐 무죄를 확신한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무죄를 확신한다는 발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재판부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건 마치 저항하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것 봐라.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만약에 뭐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2심과 3심을 준비하면서 뭐 당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면 되는 것이지 재판부에게 압력을 해야 된다. 뭐 재판부도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 현장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때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관건은 지지율 확장입니다. 더욱 확장시켜 나갑시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단호하게 배격합시다. 더욱 확장하고 확장해서 전당대회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는 영상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빨리 끝내라라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도 열렸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영상 축사를 비난하는 당원들을 보면서 이재명 유일체제가 된 민주당 앞에서 두 전직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갈수록 이상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22일에 한 3일 뒤에 양산 간다는 이재명 대표긴 한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현장 반응이 좋지 않았다. 어제 전당대 다녀오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TV로 봤습니다. 그 현장 전당대 분위기가 문 전 대통령 영상 축사 때 좋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크게 지지자가 세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호남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그리고 두 번째가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지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이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 호남의 지지자들 혹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과 관련해 가지고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캠페인에 좀 도우셨잖아요. 거기에 대해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쪽과 관련된 그 지역에서 사실 성적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당원들 간에 그러한 서운함이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뭐 야유가 몇 명이 됐는지는 사실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당의 다양성 차원에서 어떻게 모두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게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야유를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다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전언을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 받아서 일극체제를 비판했기 때문에요.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으로 민주당 안에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뭐 박강원, 강병원, 박용진 등등 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뭔가 조직화를 한다는 얘기,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때 반응과 맞물리면 정말 실체가 있는 세력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일단 영상만 보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 이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더 이상 비주류나 또 반명이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존립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들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반명, 비명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전직 의원들이 초월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도 좀 뭔가 대비하고 있자 이런 차원일 것이고요. 아마 이런 움직임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폭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10월 달에 내려줄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기국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조국 대표가 이제 곧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나게 되면 아마 이제 본인의 정치 활동을 못 하겠네. 그렇다면 이 조국 혁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제가 알기로 조국 혁신당이 오는 10월에 있을 전남 곡성과 영광의 어떤 군수선거, 거기에 굉장히 아마 꽤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10월에 있을 재보궐선거, 그 결과라든지 뭐 이러한 정책 변수들이 결국은 10월 달 접어들면 이들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명과의 비명계 세력화 얘기까지,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최고위원 낙선으로 본 전당대회의 여러 단면들, 오늘 이재명 대표 2기 출범 얘기와 함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